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이 있습니다.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은 기초대사량, 소화대사량, 활동대사량으로 나뉩니다. 기초대사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입니다. 심장박동, 호흡, 체온 유지 등을 위해 씁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소화대사량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10% 내외를 차지합니다. 활동대사량은 우리가 평상시에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로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또 활동대사량은 비운동성 활동대사와 운동성 활동대사로 나뉩니다. 비운동성 활동대사는 길을 걷거나 청소를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15에서 22.5%를 차지합니다. 운동성 활동대사가 달리기, 등산, 웨이트 트레이닝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운동입니다. 약 5에서 7.5%를 차지하며 비운동성 활동대사보다 낮습니다. 운동이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운동으로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겐 참담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빡세게 해서 운동성 활동대사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인류학자 허먼 폰추 교수의 운동의 역설이란 논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서 활동 대사량을 높여도 다른 대사량을 낮춰서 하루 총 유지 열량을 맞춥니다. 그중 기초 대사량을 낮추기도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하면 비운동성 활동 대사를 줄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서 있던 지하철에서 어떻게든 앉으려고 하고 혹여나 서 있게 되더라도 문에 기대게 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떠는 행동, 기지개 크기 같은 행동이 줄고 평상시 걸음의 속도까지 느려집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낮잠 주무시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운동을 많이 한 날 잠이 빨리 든 적 있으신가요? 육체 노동이 잠을 불러일으켜 활동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가 신체 활동량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으로 살을 못 빼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근신경은 학습을 하고 그 운동에 적응합니다. 우리 몸은 다음에 같은 운동을 할 때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큰 동작은 줄고 필요 최소의 작은 동작을 합니다. 근육의 동원 효율도 훨씬 올라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입니다. 1시간 걸었을 때 300칼로리를 소모했다고 다음에 1시간 걸었을 때 또 300칼로리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적응하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초고효율 기계입니다. 운동으로 고생을 아무리 해봤자 대략 200칼로리가 한계입니다. 아무리 과도한 활동을 해도 우리 신체는 기초대사량을 낮추거나 무의식적으로 일상 행동을 줄여 최대한 칼로리 소모를 아낍니다. 신체적으로 더 활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활동량이 적은 사람보다 칼로리를 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는 스마트워치로 체크한 운동량을 보며 많은 칼로리를 태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칼로리 소모량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운동하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체중 감량에 운동이 큰 효과가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일단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활력 있는 생활, 건강한 뇌, 수명 연장, 당뇨, 심장질환, 암 예방 등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할 때 운동은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살을 뺐을 때 배만 불뚝 나오고 살이 처지고 늘어진 몸이 나올지 볼륨 있고 탄탄한 몸매가 나올지를 운동이 결정해 줍니다. 또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감량 이후 신진대사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식단 관리는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고 운동은 장기적인 체중 유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운동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들어온 에너지를 빼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체를 안 넣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를 줄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먹는 양을 줄이면 몸은 절약 모드로 들어가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먹는 양을 줄이고 신진대사량이 낮아져 체중 감량 정체기가 왔을 때 운동을 조금씩 해주면 좋습니다. 운동이 몸에 적응되지 않았을 때는 운동을 통한 활동대사량이 꽤 높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 오버트레이닝 하면 정체기를 맞이했을 때 쓸 무기가 없습니다. 오버트레이닝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가 정체기를 맞이한다면 운동을 더 많이, 더 힘들게 해야 합니다. 1시간을 뛰다가 3시간 뛴다고 살이 3배 더 빠지지 않습니다. 오버트레이닝으로 운동을 해서 체중을 감량하거나 근성장을 도모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동만 해서는 살이 빠지지 않고 식단 조절만 하게 된다면 요요가 오게 됩니다.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